안녕하세요. 오늘은 액션캠을 사서 동영상으로 첫 촬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동영상을 촬영해서 남기는 이유는 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이 영상을 보고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걸 찍게 됐고요. 어제도 그 사촌 동생한테 이 자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줬는데 이걸 여러 명한테 계속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그냥 이렇게 한번 찍는 게 더 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찍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삼성자산운용에서 다니면서 주식을 좀 배웠고, 롯데자산개발의 회사를 다니면서 부동산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 주식, 부동산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익숙합니다. 물론 유튜브 보시면 훨씬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되게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좀 투자를 할 때도 여러 너무 말들이 많으니까 그것보다 좀 간단한 좀 원칙을 가지고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요걸 좀 남겨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 투자랑 레버리지입니다. 장기 투자랑 레버리지. 그 제가 뭐 미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도 되고 자본주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되고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도 되는데 일단은 어, 장기 투자랑 레버리지를 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이 결론에 어떻게 도출하기 위해서 저의 이제 생각이 어, 증명을 해야 되냐면 전 뉴노멀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국 기준금리의 전 세계가 좀 동조화가 일어나요. 미국이 이제 전 세계 패권을 장악했어요.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장악했는데 장악하게 된 이유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 영국 런던에서 미국에 있는 월스트리트로 왔고요. 그리고 미국이 그걸 잘 유지하다가 베트남 전쟁이나 이런 걸로 좀 경기 침체도 오고 오일 쇼크도 오고 해서 좀 힘들어할 때 근본위제란 걸 폐지했습니다. 그 전에는 미국은 그냥 금은행 역할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금을 맡기면 달러를 이만큼 주는. 근데 1971년에 리처드 닉슨이라는 사람이 그걸 근본위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달러를 맘대로 찍어내게 됐고요. 달러를 맘대로 찍어내니까 다른 나라에서 다 달러가 필요 없어지게 되잖아요. 맘대로 그게 늘어나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려면 그 자산의 수량이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미술품 살 때 그러잖아요. 미술품 살 때 사기 전에는 굉장히 좋은 작품을 사려고 하지만 산 다음에는 그 작가가 죽는 걸 바랍니다. 내 그림 하나의 가치가 뭐 1,000만 원이었는데 똑같은 게 하나 더 나오면 내 가치는 반으로 떨어지니까 작가가 그걸 계속 그린다면 내 가치는 계속 줄어드니까요. 그거랑 이제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그 미국이 달러를 만들어 찍어내니까 전 세계에서 달러를 다 갖다 팔고 그때 이제 미국의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이 사우디로 날아가서 전 세계 석유는 달러로 하자. 그 아람코라는 것도 사우디 국영 회사인데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미국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석유는 달러로 거의 다 결제가 됩니다. 이란이 만드는 석유는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사주는데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싫어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는 달러를 필요하고 사실은 이제 기름을 필요로 하는 거죠. 우리가 나라가 IMF 온 것도 외환 보유국 부족으로, 그러니까 나라에 달러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공정도 못 돌리고 차도 못 굴러가니까 나라가 스톱하고 이제 뭐 모라토리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미국이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의 핵심이 이제 대출입니다. 대출. 16세기에 그러니까 1600년대 그 영국의 금세공업자가 사람들이 금을 맡기러 왔는데 한꺼번에 찾으러 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지금 현재 자본주의의 지급준비라는 게 됐고 은행에 우리가 500원을 갖다 맡기면 은행은 그걸 20배 한 10,000원 정도를 대출해 줍니다. 그렇게 굴러가는 게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뭐 가진자 못 가진자 나누고 싸우지만 그냥 기본은 그겁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 우리는 그 안에서 사실 놀아나는 거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 레버리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투자를 오래 하시고 레버리지를 끼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결론이고요. 내가 부동산을 한다 그러면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강남 아파트가 강북 아파트보다 많이 오를 거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뭐 다른 주식이 더 많이 오르는 것처럼 리스크는 수익은 리스크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북의 아파트랑 강남 아파트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시기 이제 오늘이 동영상 찍는 날이 이제 25년 10월 1일인데 지금은 이제 그 금융 규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 얼마 전에. 그래서 집을 살 때 대출을 거의 안 해주고 뭐 DSR도 많이 보고 대출 총 한도도 정해주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레버리지를 못 일으키잖아요. 사실 소득이 적은 분들은. 그래서 강북이나 경기도가 주춤하는 거고 한참 오르다가 주춤하더라고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충분히 일으키실 수 있고 근데 굳이 레버리지가 필요 않고도 거래하실 수 있는 집값이 비싼 강남, 뭐 서초, 그다음에 과천, 분당 뭐 이런 데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레버리지와 장기 투자 이것 때문에 사실 부동산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왜냐면 부동산을 살 때 그냥 사는 사람 없거든요. 아파트 살 때. 그래서 내가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해서 사든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사든가 이게 다 레버리지니까요. 그리고 아파트는 한 번 사면 6년, 8년, 10년 이렇게 못 팔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효과도 크거든요. 그래서 그 찾아보시면 있는데 주식을 살 때도 SPY를 사서 10년 정도 보유하면 거의 손실률이 0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언제 샀냐보다 그러니까 내가 고점에 샀냐 저점에 샀냐 이것도 사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 위기가 오면 사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얼마나 안 파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라고 보자고요. 강남 아파트는 이제 20억에 7% 이제 행운의 숫자 7%씩 오르는 거고 서울 아파트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장기 평균 복리 상승률을 CAGR이라고 하거든요.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복리 성장률인데 강남 아파트가 7%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는 한 7% 정도 합니다. 그러면 강남 아파트는 20억에 7%니까 뭐 1년에 한 1억 4천 5천씩 오르는 거고 강북 아파트는 10억에 7%니까 7천씩 오르겠죠. 그러니까 상승률은 내가 넣은 에쿼티 자본에 비례하는데 그 절대값이 점점 커지니까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 양극화하고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강남이랑 강북이랑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이 저금리 고금리를 보면 고금리 때는 원래 강남 아파트가 좀 오르고 저금리 때는 강북이 올라서 이걸 평균 쳐보면 고금리 저금리 평균 쳐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상승률은요. 절대값은 달라지지만. 그래서 저는 뭐 주택을 투자할 때 강남도 있었고 뭐 인천, 뭐 은평, 강서, 구로 뭐 이렇게 있었는데 거의 다 비슷해요. 강남 아파트에 갭을 끼고 5억을 투자했으면 이제 5억이 남은 거고 인천 아파트에 5천만 원 투자했으면 5천만 원이 남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주식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 있으면 강남 아파트 20억을 쫓아가려면 강북 아파트 전세 10억에 내 돈 10억 껴서 20억 치면 상승률이 거의 비슷하고요. 그걸 10억을 주식으로 치자고 하면 레버리지 2배 상품 태우셔서 2배 굴리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와 레버리지 이게 자본주의 핵심이고 빨리 이 시장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살이라도 빠를 때 들어와야 됩니다. 소득 내 인생의 거의 끝자락에 임원 달면 사실 소득이 늘어났는데 제가 아는 선배가 한 연봉이 한 2억 되거든요. 한 달에 한 1,000만 원 떨어진대요. 그럼 거기서 생활비 한 500 빼고 500씩 모읍니다. 500씩 1년 모으면 6천 모으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34평이 14억이고 1년에 1억 넘게 올라요. 그 갭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산하고 소득하고 격차는 영원히 벌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내가 신용대출을 받으시던 뭐 어떻게 해서 가장 많은 돈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오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회사를 15년 정도 다녔는데 100원도 모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집에서 저한테 대준 돈이 5천만 원 정도였고
지금은 다른 주택은 다 처분하고 지금 최종적으로는 강남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아파트 3, 4평. 한 푼도 모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처음에 입사했을 때부터 대출을 받고 항상 대출 금액 이자를 갚았습니다. 저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저축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게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왔을 때 내가 그 돈을 더 투자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받는 가처분 소득, 그게 월급이든 사업이든 가처분 소득은 그 대출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 대출 이자를 갚을 만큼이면 돼요. 이건 진짜 나쁜 투자예요. 내가 예를 들어 투자를 했는데 대출 금리가 1, 2%만 오르면 나는 파산이야. 아니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이 1, 2억 떨어지면 팔아야 돼. 주식이 여기서 10%, 20% 떨어지면 팔아야 돼. 이런 성향이나 성격을 가지신 분들, 아니면 이런 자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기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처분 소득도 이자도 이 모든 장기 투자를 하는데 밑거름이고, 그리고 적립식 투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100원씩 모으면 10% 떨어지고 10% 오르고 이렇게 평단을 낮춰서 리스크를 낮추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적립식 투자를 하지 마시고 제일 큰 투자를 빨리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의 기간을 채우면 손실률이 0에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장기 투자를 할 거면 길게 보면 어떤 확률이어도 지금이 제일 쌉니다. 이게 내가 100원씩이 아니고 10,000원을 넣고 거기서 손실과 수익을 봐야지, 그 평단을 계속 낮추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투자한 건 사실 이렇고요. 제가 회사를 처음 입사했을 때가 2010년인데 10년부터 금융시장,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솔직히 서울에 있는 구별로 25개 지역구의 아파트의 평균 거래 금액, 그걸 다 계산했거든요. 여기 사실 나온 결론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역사, 부동산의 역사, 그다음에 주식 흐름, 뭐 손실률, 그다음에 커버콜 ETF, 레버리지, 아니면 뭐 PER, 아니면 주식의 성장률, 뭐 그다음에 모멘텀 투자, 이런 것도 한번, 뭐 역시계 곡성, 뭐 차트 보는 뭐 여러 가지를 한번 다 설명해서 드리고, 제가 좀 기술이 좋아져서 이게 액션캠 말고 뭐 컴퓨터로도 좀 찍어볼 수 있으면 그 자료도 좀 보여드리고 같이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겁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라든 한국 부동산에 투자라든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든 다 같다. 장기 투자 레버리지가 정답입니다.